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물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영양제를 먹고, 비싼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기구까지 샀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 다 해봤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셨다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의학도 놀란 건강의 비밀을 밝힙니다. 87세임에도 현역 의사로 하루 6시간씩 환자를 진료하는 저 김준호 선생의 놀라운 건강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이 정보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87세 나이에도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의외로 단순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87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한 건강법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야 할 부위, 이 5곳을 매일 깨끗이 씻고 5분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5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수십만 원의 영양제를 먹고 고가의 헬스장에 등록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올바르게 청결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결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천 명의 환자들이 효과를 경험한 이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건강을 위해 큰돈을 쓰지 마세요. 단 5분만 투자하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지금 바로 나눕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를 그냥 대충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건강의 황금 열쇠를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귀에는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중국과 인도의 의학에서부터 현대 연구까지 귀의 놀라운 비밀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10년간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던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온갖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귀를 제대로 씻고 마사지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더니 2달 만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귀에는 신체 모든 장기와 연결된 신경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침요법이라는 치료법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귀 특정 부위를 자극해 전신 질환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할 때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귀 뒤와 귓바퀴의 주름진 부분은 피지와 각질이 쌓이기 가장 쉬운 곳인데 이곳을 소홀히 씻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귀 뒤쪽은 림프선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곳이 막히면 얼굴과 뇌로 가는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기억력 감퇴, 안면 부종, 심지어 만성 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38세 주부 이미경 씨는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중 우연히 저희 건강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와 목 뒤를 꼼꼼히 씻으라는 말에 처음에는 에이 설마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샤워 후 귀를 마사지하고 목 뒤를 꼼꼼히 씻기 시작했더니 믿기지 않겠지만 10년 넘게 시달렸던 두통이 1달 만에 거의 사라졌어요. 귀를 제대로 씻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귓바퀴와 귀 뒤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손에 충분히 묻혀 귓바퀴의 구석구석을 문질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목소리가 맑고 기억력이 좋은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매일 아침 귀를 깨끗이 씻고 마사지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귀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면봉을 귀 속 깊이 넣어 귀지를 파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외이도에 상처를 내거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잠시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귀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귀 관리가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다음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관리를 시작한 후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긍정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숙면과 어지럼증 개선입니다. 이제 귀 관리의 중요성이 이해되시나요? 이제 두 번째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위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씻지 않는 곳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두 번째로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는 손입니다. 특히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 부분이 중요합니다. 손이요. 그건 누구나 잘 씻는 부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95%가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손을 씻는 시간이 6초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균의 겨우 10%만 제거하는 수준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은 하루에 수천 개의 표면과 접촉합니다. 문고리, 키보드, 스마트폰, 지폐, 엘리베이터 버튼, 이 모든 곳에는 수백만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고 얼굴을 만지고 눈을 비비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반복되는 감기와 소화불량 등 온갖 질병으로 1년에 10번 넘게 병원을 찾던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고 30일 도전을 제안했더니 그 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손 씻기의 위력입니다. 손을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최소 30초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부를 시간과 같습니다. 비누나 핸드워시를 충분히 묻혀 거품을 낸 후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및 손목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손톱 밑은 세균의 천국입니다. 손톱이 길수록 그 아래에는 더 많은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손톱 밑에서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손바닥에 오장육부와 연결된 수많은 경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을 마사지하면 심장 기능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90세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을 꼼꼼히 씻고 손바닥 마사지를 한 결과 6개월 만에 고혈압,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약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손바닥 중앙을 반대쪽 엄지로 부드럽게 누르며 원을 그려보세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이제 세 번째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곳이지만 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곳은 바로 발입니다. 발이요? 샤워할 때 물이 흘러내리면 저절로 씻기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의 황금 열쇠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종말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의 건강이 나빠지면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20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65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발을 꼼꼼히 씻고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무좀, 발냄새는 물론이고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만성피로, 부종,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발을 제대로 씻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든 후 발가락 사이사이, 발등, 발바닥, 발 뒤꿈치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무종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니 꼼꼼하게 신경 써주세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발바닥의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신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노폐물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용천혈 마사지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하루 56시간 서서 진료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매일 밤 발을 꼼꼼히 씻고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가락 사이가 깨끗한가요? 발 뒤꿈치에 두꺼운 각질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발을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부위로 넘어가기 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밤에 잠들기 전 5분간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수면의 질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보세요.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곳인데 실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생명의 원천과 같은 곳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네 번째로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는 배꼽입니다. 배꼽이요. 그냥 작은 구멍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배꼽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꼽은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와 연결되었던 생명의 통로이자 동양의학에서는 생명 에너지가 모이는 단전의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서 평균 2368종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입속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배꼽을 확인해 보세요. 배꼽은 구조상 움푹 들어가 있어 먼지, 각질, 땀 등이 쉽게 쌓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샤워할 때 배꼽을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그냥 물로 흘려보내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배꼽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균 번식으로 인한 염증과 불쾌한 냄새는 기본이고, 심한 경우 배꼽 곰팡이 감염 제대진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배꼽 주변의 건강 상태가 장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10년간 고생하던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소화제와 변비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꼽을 깨끗이 씻고 배꼽 주변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장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배꼽을 제대로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로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물로 꼼꼼히 헹구고 수건으로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배꼽 주위에 신골혈, 관원혈 등의 중요한 경혈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원기를 보충하고 장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36번, 반시계 방향으로 24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으로 소화 기능 개선과 장 건강 유지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은 배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배가 차가워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복부를 늘 따뜻하게 하세요.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의 핵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목 뒤와 겨드랑이입니다. 아니, 그냥 씻으면 되는 곳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부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목 뒤와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인 림프절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전신의 독소 배출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들은 땀샘이 밀집해 있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대충 씻고 지나갑니다. 목 뒤는 모발이 가려 제대로 씻기 어렵고 겨드랑이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구석구석 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위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목 뒤는 두피와 만나는 부분으로 두피에 기름진 노폐물이 흘러내려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 뒤에 쌓인 노폐물이 혈관을 압박해 두통과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던 분이 목 뒤를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기 시작한 후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가 많습니다. 겨드랑이는 어떨까요? 이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서식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심한 채취는 물론 림프순환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청결 상태와 유방 건강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겨드랑이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목 뒤와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을 씻을 때는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목덜미부터 어깨까지 비누나 바디워시로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겨드랑이는 단순히 비누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피부의 주름진 부분까지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어주고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채취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매일 목 뒤와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목 뒤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은 노폐물이 쌓여 근육이 긴장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 뒤와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5가지 부위를 꼼꼼히 씻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5년간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던 은퇴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했고, 특히 최근에는 약의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 5가지 부위를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한 달만 시도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 그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씻는 것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히 발을 꼼꼼히 씻고 발바닥 마사지를 한 이후로는 발이 따뜻해지고 전신순환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38세 주부 이미경 씨입니다. 그녀는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중 우연히 저희 건강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와 목 뒤를 꼼꼼히 씻으라는 말에 처음에는 설마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샤워 후 귀를 마사지하고 목 뒤를 꼼꼼히 씻기 시작했더니 믿기지 않겠지만 10년 넘게 시달렸던 두통이 한 달 만에 거의 사라졌어요. 이미경 씨의 경우 특히 목 뒤의 긴장이 두통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 뒤를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면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두통이 완화된 것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73세 박정희 씨입니다. 그녀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부위 관리법 중에서 특히 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발과 무릎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지만 매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꼼꼼히 씻은 후 발바닥을 마사지했어요. 신기하게도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발바닥 마사지가 무릎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의 건강이 전신 균형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놀라운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50대 중반의 회사원 최병철 씨는 심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여드름과 염증이 계속 반복되어 여러 피부과를 전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특히 배꼽과 손을 꼼꼼히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트러블은 종종 장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얼굴 피부와 배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배꼽을 깨끗이 씻고 배꼽 주변 마사지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트러블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이처럼 5가지 부위를 꼼꼼히 씻고 관리하는 간단한 습관이 다양한 건강 문제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여러분이 아직 의심하고 계시다면 더 놀라운 사례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2세 직장인 정민우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탈모 치료제를 사용해봤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에게 특히 귀와 목 뒤를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두피 건강은 귀와 목 뒤의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3주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머리카락이 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탈모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정민우 씨의 사례는 귀와 목 뒤의 혈액순환이 두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사례는 83세 노인 최영길 씨입니다. 그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 떨림과 보행 장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대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영길 씨에게 특히 손과 발을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손바닥에 노궁열과 발바닥에 용천열을 마사지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손떨림이 상당히 줄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의사도 이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물론 이것이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과 발의 적절한 관리가 신경계 질환의 일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5가지 부위를 꼼꼼히 씻고 관리하는 간단한 습관이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87세의 현역 의사인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야 할 부위 5곳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 손, 발, 배꼽, 목 뒤와 겨드랑이 이 5부위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만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 5가지 부위를 꼼꼼히 씻고 관리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특히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혜 물결 채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건강 비결들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할 수도 있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습관이 쌓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심 어린 바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지혜 물결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의 작은 변화가 모두의 삶을 밝게 빛내길 바랍니다.